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잘 지내시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이메일 보내기 수업을 할까 해요. 자, 바탕화면 컴퓨터 앞에 앉으셨죠? 자, 바탕화면에서 인터넷 들어오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다음도 괜찮고 네이버도 괜찮은데요. 저랑 하실 때는 다음에 메일 보내기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이메일을 갖고 계신 분이 대다수겠지만 혹시 이메일이 없으신 분, 처음 컴퓨터를 하시는 분이라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오셨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이라고 있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회원 가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거기를 눌러서 들어오세요. 자, 이제 회원 가입하시는데 밑에 보시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아니면 새로운 카카오 계정 만들기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 새로운 카카오 계정 만들기로 들어오실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가입을 시작합니다. 밑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새 메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처음 이메일 가입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새 메일이 필요합니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약관은 다 동의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 모두 동의하시고 밑에 보시면 선택이라고 있어요. 그 선택은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해제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해제하겠습니다. 광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해제하고 밑에 동의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이메일에 사용하실 아이디를 적어주시는 건데요. 영어하고 숫자 조합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그냥 있는데 그냥 원래 있는 것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영어하고 숫자 적어주시고 비밀번호는 8자리에서 32자리까지 되는데 쭉 본인들이 알고 있는 만들고 싶은 비밀번호 만드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는 한 번 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닉네임은 본인들이 평소 했던 별명 그런 게 있으시면 하나 아니면 새로 만드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는 세라피나라고 할게요. 자, 닉네임을 사용 안 하시면 그냥 본인 이름이 돼요. 나는 별명 사용하기 쉽다. 그럼 이거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증번호를 전송하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날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써주신 후에 순차적으로 밑에 이렇게 성별이라든가 연도,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걸 해서 순차적으로 다음 눌러서 몇 가지만 진행해 주시면 이메일이 하나 만들어지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만약에 이메일이 없으신 분은 요거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들어오셨죠? 다시 첫 화면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 밑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이라고 두 개가 있는데요. 기존에 한참 전에 만드셨던 분들은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지금 카카오 계정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만드신 분은 밑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기존에 한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 들어와서 아이디 쓰고 비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하고 비번을 쓰고 들어오시면 저는 여기 위에 이명자님이라고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저는 닉네임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아래 보시면 매일이라고 있으시죠? 자, 거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시면 이제 메일 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전에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쓰시려면 상대방의 주소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 상대방한테 메일 쓸 때마다 주소 쓰는 게 귀찮을 때 우리가 핸드폰에서처럼 전화번호, 연락처를 저장하듯이 여기 이메일에서도 주소록을 우리가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소록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자, 메뉴 맨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옆에 주소록이라고 있죠. 거기 주소록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소록 들어오시면 맨 윗부분에 이름 쓰는 欄, 이메일 쓰는 欄, 그 다음에 휴대폰, 그룹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름, 성함 쓰시고 상대방, 내가 저장하고 싶은 사람, 상대방. 자, 일단 그냥 가짜로 홍길동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끝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뭐 다음.net인지 네이버.com인지 끝까지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홍길동 뭐 아이디하고 그분의 아이디하고 골뱅이 다음.net 또는 뭐 네이버.com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 써주시고 휴대폰 번호는 안 써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밑에 주소 추가 눌러주시면 밑에 하단에 홍길동이라고 하나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주소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 쓰시고 그분의 이메일 그 다음에 주소 추가 눌러서 밑에 여기 하나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소록에 추가를 했는데 얘를 나는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체크를 해주시고 옆으로 쭉 가시면 삭제라는 말 있죠? 그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홍길동 이름을 잘못 썼다거나 그분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썼다. 그러면 옆으로 오셔서 수정 눌러서 고치시고 다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다시 없앨게요. 홍길동 앞에 체크하고 옆에 삭제 눌러주시면 주소록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냥 이렇게 그룹을 정하지 않고 주소록을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찾기가 뭐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찾기가 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우리가 이제 그룹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개인 추가라고 있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개인 추가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창회, 뭐 고등학교 모임, 대학교 모임, 또 여기 복지관 친구들 이렇게 각각 나눠서 주소록을 작성하고 싶다. 우리 핸드폰에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실 때는 옆에 그룹 추가라고 있으시죠? 자, 그 그룹 추가를 눌러서 자, 여기 그룹명 입력에다가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복지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복지관 해가지고 밑에 저장을 누르면 왼쪽에 노란색 폴더 복지관이라고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룹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자, 다시 이제 내가 개인 추가를 하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추가를 하는데 옆에 이메일 써주시고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잠깐만요. 자, 써주시고 그냥 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지관이라는 그룹에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 그룹 선택이라는 말 있죠? 그 옆에 V자를 눌러주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룹들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 복지관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주소는 복지관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폴더 복지관으로 들어가게 해서 주소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왼쪽에 복지관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 한 명이라고 들어가 있죠? 지금 주소를 한 명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그룹을 나는 지금 없애고 싶다. 그럼 왼쪽 위에 보시면 전체란 말 있죠? 그 옆에 관리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관리를 눌러서 내가 지우고 싶은 그 그룹을 하나 선택해서 밑에 위에 수정 삭제 있으시죠? 삭제 눌러서 주소록에서 모두 삭제 선택하신 후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다시 그룹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룹이 필요하시다면 그룹 추가해서
개인을 그룹에다 넣어서 주소록을 정리를 하시면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메일 쓰는 창 첫 화면으로 오고 싶으시면 여기는 지금 주소록을 들어오신 거예요. 자, 맨 위에 검정색 메뉴 위에 보시면 메일이라고 있죠. 자, 메일을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첫 화면으로 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이제 메일을 써볼까요? 자, 왼쪽 메뉴 맨 위에 보시면 메일 쓰기라고 있죠. 자, 메일 쓰기 클릭. 자, 메일 쓰기 클릭하시면 받는 사람, 참조, 제목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 받는 사람 옆에다가 우리가 주소를 쓰셔야 돼요. 뭐 다음.net까지 또는 네이버.com까지 다 쓰셔야 되는데 우리 방금 주소록에 개인을 추가해 놓으셨다면 여기다 직접 쓰시지 마시고 받는 사람 오른쪽 끝에 가시면 주소록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찾기가 너무 힘들다. 많이 있으신 분들은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옆에 그분이 박씨라면 비읍자를 누르면 박씨 먼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저한테 보내볼게요. 자, 여기서 주소록에서 보내고 싶은 분의 이메일을 선택하신 후에 옆에 보시면 받는 사람이라고 있죠? 자, 받는 사람 밑에 부등호가 2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등호 하나 선택해서 여기 받는 사람 밑에 내가 원하는 사람의 주소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신 후에 아래 저장을 눌러주시면 받는 사람의 그분의 그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제목 있으시죠? 제목 옆에다가 커서를 찍으시고 보내실 메일에 제목을 하나 적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목을 적기 싫다 그러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제목 없음으로 메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제목에다 쓰실 거예요. 그냥 시 감상이라고 하나 쓰죠. 자, 시 감상이라고 쓰고요. 밑에 여기 커서 글꼴이라고 있는 거 밑에 아랫부분이 이제 편지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편지를 쓸 수 있는 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흰색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다 이제 뭐 간단하게 그분한테 상대방한테 쓰고 싶은 말씀을 쓰시면 되는데 뭐 쓰고 싶은 말씀이 없다. 그 시 감상 제목이 시 감상이니까 오늘은 좋은 시를 하나 찾아서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최소화하신 후에 다시 인터넷 들어오셔서 우리가 시를 하나 찾으실 거예요. 자, 시가 있는 사이트 이름 중에 좋은 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 하나 쓰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아래로 조금 내려오시면 사이트라는 검정색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 밑에 좋은 글이라는 사이트 이름이 보이시죠?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좀 시를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영어로 써있지만 영어로 쓴 거를 발음하면 좋은 글이라는 사이트 이름이에요. 자, 시를 하나 복사하실 거기 때문에 왼쪽 메뉴에서 좋은 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인생에 관한 시, 가족에 관한 시, 사랑에 관한 시, 우정에 관한 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그냥 우정에 관한 시로 하나 복사해서 쓸까 해요. 자, 우정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우정에 관한 시들이 이렇게 모아놔 있어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번호 목록이 있죠. 이게 다 시를 모아놓은 번호들이니까 이렇게 쭉쭉 보시다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시가 있다면 글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우정에 관한 시를 하나 복사할까 해요. 자, 위에서 세 번째 207번 우정시 모음이라고 있죠. 거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들어오시면 우정에 관한 시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자, 그 중에 우리 어느 시를 복사하실 거냐면 조금 내려오셔서 우정이란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최복현 시인이 쓴 우정이란 시가 보일 거예요. 요 시를 하나 가져갈까 해요. 자, 우정이란
그 제목 앞에 커서를 찍고 왼쪽 여백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딱 글자만 이렇게 해서 밑에 최복현 시인까지만 딱 잡고 영역 지정이 풀어지지 않게 영역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 복사를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고 아까 최소화했던 메일 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메일 창으로 건너오시면 받는 사람 정한 거 보이시고 제목 시 감상이라고 썼던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하얀색 부분에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자, 여기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하시면 아까 우리가 우정이란 시를 이렇게 복사한 게 일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목하고 시 내용 부분이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거를 편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다 잡아서 가운데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보시면 글꼴, 그 다음에 10이라고 써 있는 건 글자 크기겠죠. 그 다음에 가는 굵게 갖다 대시면 그거에 대한 명칭이 떠요. 자, 두 번째는 밑줄, 세 번째는 기울임, 네 번째는 취소선, 그 다음은 글자색, 그 다음은 배경색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줄 같이 있는 게 정렬이라고 뜰 거예요. 거기 정렬 부분을 눌러서 본문의 가운데 오게 할까 해요. 자, 중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가 중간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정이라는 글자 끝에다 커서를 찍고 여기까지가 제목이었죠. 자, 제목하고 내용은 조금 내려가는 게 맞겠죠. 조금 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한 3번 정도 뜰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시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년과 2년 사이, 2년과 3년, 3년과 4년 사이를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가 1년인지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깨져버리는 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줄까지가 1년이었어요. 그럼 1년과 2년은 좀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엔터를 한 3번 정도 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2년하고 3년을 떨어뜨릴 건데요. 2년 끝이 어디냐면 여기 아래서 세 번째 사랑하는 이에겐 못한 말도 할 수 있는 것까지가 2년이에요. 그러면 거기 끝에 커서를 찍으시고 또 엔터를 3번 쳐주시면 또 2년하고 3년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3년은 어디까지냐면 아주 작은 것도 서로 나누는 것까지가 3년이에요. 그럼 거기 끝에다 커서를 찍고 엔터를 3번 쳐주시면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제목은 제목대로, 시 내용은 내용대로 우리가 꾸며주시는 거예요. 자, 우정이란 제목 먼저 잡아볼까요? 자, 우정이란 자, 글꼴 고쳐 보겠습니다. 글꼴 옆에 V자 누르시면 글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글꼴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우리 궁서로 하겠습니다. 자, 궁서. 그리고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게 글자 크기인데요. 우리 제목이니까 좀 크게 하겠습니다. 24. 그 다음에 우리가 글자색이 어떤 몇 번째 가였냐면 5번째 가가 글자색이에요. 자, 그래서 글자색 클릭해서 우리 진한 색, 보라색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시면 제목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은 1, 2, 3, 4연을 다 잡으시고요. 밑에까지 다 잡고 똑같이 글꼴하고 글자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글꼴 눌러서 우리 굴림하겠습니다.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우리 한 14 정도 해볼까요? 자, 14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각각 글자 1년 잡아서 좋아하시는 글자색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2연 잡아서 좋아하시는 글자색 초록색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년 잡고 좋아하시는 글자색 이렇게 각각 바꿔볼게요. 자, 4연 잡고 좋아하시는 글자색. 자, 이렇게 해주시고 했더니 글자가 좀 너무 좀 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다시 다 잡겠습니다. 잡고 얘 글자를 좀 굵게 하고 싶으세요. 그럴 때는 첫 번째 가가 굵게라고 했죠. 또는 뭐 진하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굵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좀 밋밋하니까 우리 우정이라는 글자 앞에 이모티콘을 한번 앞뒤로 한번 넣어볼까 해요. 자, 위에 메뉴에서 이모티콘은 이 햇님처럼 생긴 모양이 이모티콘이에요. 자, 우자 앞에다 커서를 찍고 이모티콘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모티콘 눌러주시면 이거 많이 보셨죠? 자, 우리 이거 카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옆에 누르면 또 밑에 또 다른 내용의 이모티콘이 나오고요. 또 위에 메뉴 동물을 눌러주시면 또 이런 카톡에서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하나씩 눌러주시면 각각 다른 이모티콘 종류들이 나와요. 자, 우리는 맨 첫 번째 그림 눌러서 여기서 사물 하나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 선물 상자 하나 넣어볼게요. 넣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찍고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옆에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여기 조금 뛸까요? 자, 우정이란 끝에 놓고 여기다 이모티콘을 넣고 싶다. 그럼 다시 이모티콘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하나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커피 한 잔, 커피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 자, 이모티콘을 넣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찍으시면 그리기 마당에서 넣었던 그림처럼 이렇게 조절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후에 딜리트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자, 다시 하나 넣을게요. 이모티콘 가셔서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이모티콘 앞뒤로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 1년과 2년 사이에 예쁜 꽃그림을 하나 넣고 싶어요. 또 여기 2년과 3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꽃그림을 하나 넣고 싶으면 넣고자 하는 자리에 커서를 찍으신 후에 자, 위에 메뉴 보시면 이렇게 다 각각 나와 있는데요. 삽입, 그 다음 앞에 보시면 이모티콘 지금 넣었던 이모티콘, 그 다음은 배경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사진 첨부하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내가 넣고자 하는 위치로 가셔서 사진을 선택하시면 요 사이에 그림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제가 미리 바탕화면에 꽃사진을 여러 장 넣어놨는데요. 위에 보시면 찾는 위치가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탕화면 그냥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에 찾는 위치가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왼쪽에서 바탕화면을 찍으시면 되세요. 자, 위에 찾는 위치 이제 바탕화면으로 됐고 제가 수업 전에 미리 꽃사진을 저장을 해놨어요.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클릭하시고 자,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커서를 찍었던 자리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에 조절점이 보이시죠? 8개의 조그만 네모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과 2년 사이에 사진을 하나 넣었고요. 자, 이제 또 막대를 내려서 2년과 3년 사이에 커서를 딱 찍어주세요. 그럼 이 자리에 내가 또 꽃사진을 넣겠다는 표시예요. 자, 위에 메뉴에서 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사진 첨부하기라고 뜨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바탕화면이라고 찾는 위치가 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사진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자, 사진, 꽃사진 하나 클릭해서 열기. 열기 하시면 이렇게 또 사진이 들어온 게 보이죠? 자, 위에 첫 번째 사진하고 이렇게 사이즈를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사이즈가 좀 안 맞다면 클릭해서 꼭지점, 대각선 방향에서 이렇게 줄여 주시면 되세요. 자, 위에 사진하고 가로가 좀 맞춰 주셔야지 예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3년과 4년 사이에 커서를 찍고 자, 여기 이렇게 찍으면 위에 3년에 바짝 붙는 거죠. 그래서 아래다가 이렇게 찍어서 위 아래 조금 여백을 남겨놓는 자리에 커서를 찍어주세요. 자, 뒤에서 삽입, 이모티콘, 배경색, 그 다음이 사진 첨부하기죠. 자, 사진 첨부하기 눌러서 찾는 위치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자, 사진 하나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열기.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사진 들어왔으면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하고 사이즈를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서 사이즈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 맞았나 볼까요? 자, 가로를 조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연에 커서를 찍고 여기서 엔터를 한 3번 정도 치시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여기다가는 좀 이모티콘을 우리가 좀 큰 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모티콘 뒤에서 2번째라 그랬죠? 자, 이모티콘 햇님처럼 햇님 얼굴 클릭하셔서 자, 지금 여기는 사물이 보이는 거고요. 자, 위에 햇님 얼굴 옆에 토끼처럼 생긴 거 눌러주시면 여기는 조금 커다란 이모티콘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2개 정도 넣어볼까 해요. 자, 클릭하시면 밑에 여기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아까 우정이란 글자 앞에 넣었던 거는 사물, 이렇게 조그만 이모티콘도 있지만 밑에 내려오셔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이모티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모티콘 뒤에 또 다시 커서를 찍고 엔터를 한 2번 정도 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위에 메뉴에서 삽입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자, 삽입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시면 기호라고 보이시죠? 자, 기호 들어가시면 우리 한글 문서에서 보시는 문자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수 문자를 넣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자, 여기에 내가 넣고자 하는 특수 문자를 선택하겠습니다. 3개 선택할 건데요. 하나 선택하시면 밑에 선택한 기호라고 여기 내가 선택한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하트 하나, 또 그 다음에 음표 이렇게 넣으시면 3개가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삽입을 하시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문자표, 특수 문자가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얘는 글자기 때문에 글자 취급해서 영역을 잡고 우리가 글자 크기로 크게 해주시면 얘가 커집니다. 자, 36포인트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커졌죠? 그리고 얘가 글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각자 하나씩 잡아서 우리가 글자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글자 색은 가가 써 있는 거에 5번째라고 했죠. 자, 눌러서 자, 주황색 해주고 또 하나 잡아서 5번째 가짜 눌러서 이번에는 보라색,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홍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표도 한번 넣어보셨어요. 자, 이렇게 맨 위로 올라오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뒤에서 삽입 이모티콘 해보셨죠? 뒤에서 3번째가 배경색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배경색 눌러주시면 색깔이 나오는데 얘는 밑에 본문의 색깔이에요. 지금 우리 본문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시는 색깔을 하나 넣어주시면 이렇게 편지지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넣은 거 보이시죠? 자, 색깔을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럼 뒤에서 3번째 배경색 눌러서 다시 흐린색 노랑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랑 이런 식으로 편지지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색깔로 들어가는 거 말고 그림을 하나 넣고 싶다 해주시면 여기 메뉴 이렇게 맨 끝에 오시면 편지지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 편지지 눌러서 이 편지지가 첫 번째 한 8가지 편지지가 보이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가시면 2번 있죠? 2번 누르시면 또 다른 편지지가 나와요. 자, 3번 가시면 또 다른 편지지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5번 가시고 6번 이렇게 가서 자, 다시 이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 있는 삼각형 눌러서 편지지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지지 하나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자, 여기 넣어주시면 이렇게 편지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 배경색은 다시 흰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편지지 넣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편지지가 어떤 거는 그림에 따라서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편지지는 그림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 저는 그림이 위쪽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쪽에. 자, 이제 다 꾸몄다고 치고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메뉴 보시면 보내기라고 보이시죠? 자, 이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반드시 메일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가 떠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한테 편지가 제대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메뉴에 보시면 받은 메일함, 그 다음에 내게 쓴 메일함, 보낸 메일함, 임시 보관함, 예약 메일함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대방한테 보낸 메일이 상대방이 제가 보낸 메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으시죠? 자, 그때 보낸 메일함 옆에 보시면 수신 확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자, 위에 제가 보낸 사람의 이름이고요. 아까 편지 제목이 시감상이었죠? 그 시감상이라는 편지를 이렇게 옆으로 가시면 읽지 않음이라고 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제가 저한테 보냈는데 아직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보낸 메일함 옆에 수신 확인을 가시면 그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읽지 않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편지가 하나 왔을 거예요. 저는 임의로 제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메일함 옆에 1이라고 이렇게 편지 하나 온 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이 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메일함을 클릭을 하면 아까 저는 제가 본인한테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이명자였어요.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시감상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꾸몄던 제목 앞에 이모티콘 들어간 거 보이시고 위에 편지지 들어간 거 보이시고 이렇게 사진도 그림도 이렇게 3개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보낸 메일함 옆에 수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읽었다고 표시가 돼야겠죠. 그래서 아까 시감상이라고 보낸 사람 편지가 읽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확인은 내가 상대방한테 보낸 편지를 상대방이 읽었나 안 읽었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메일함은 내가 상대방한테 받았던 편지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자, 보낸 메일함은 내가 상대방한테 보냈던 메일이에요. 그래서 보낸 메일함 보면 제가 상대방한테 아까 보냈던 시감상이라는 편지가 보이시죠? 자, 요거는 내가 보냈던 메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아까 꾸몄던 편지가 있으시죠? 보이시죠? 자, 요 편지를 이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요. 말하자면 뭐 재활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다시 보내고 싶으면 위에 메뉴 보시면 다시 보내기라고 있죠? 자, 여기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아까 받는 사람의 그 주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거니까 여기를 X를 해서 지워주시고 이제 받는 사람 옆으로 오셔서 주소록을 눌러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똑같은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보내서 예를 들어서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자, 받는 사람을 다시 선택해서 받는 사람 옆으로 가는 부등호 눌러주시면 받는 사람 밑에 주소가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저장 눌러주면 아까랑 다른 사람을 다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요걸 보내기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지금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날짜를 정해서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위에서 그냥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즉시 가는 거고요. 위에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예약 발송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예약 발송에 체크를 해주시면 발송된 메일이 보낸 메일함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예약 발송을 하면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옆에 날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지정해서 보내시는 게 예약 발송입니다. 오늘 보내는 게 아니라 자, 2021년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셔서 나는 이 사람한테 4월에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눌러서 4월 뭐 6일로 가게 하고 싶다 해주시면 이렇게 4월 6일 날짜가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하고 분도 우리가 정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시 눌러서 뭐 한 12시쯤 가게 할게요.
그 다음에 옆에 분 눌러주시면 10분 단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12시 반쯤 가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내시는 게 아니라 4월 6일 12시 30분쯤에 가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예약 발송을 지정을 하신 후에 맨 위에 보시면 보내기 있으시죠? 자, 보내기를 눌러보세요. 눌러주시면 아까 첫 번째 메일을 보내셨을 때는 메일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떴는데 지금은 예약 메일함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이거는 아직 편지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약 메일함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거고요. 자, 왼쪽 메뉴를 보시면 예약 메일함 옆에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직 편지가 가지 않았는데 내가 날짜를 지정해서 예약 발송을 하나 해놨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아까 시감상이라는 편지였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발송 대기라고 떠 있어요. 자, 이 편지는 아직 가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지정한 날짜가 되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저절로 편지가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언제 사용하시면 좋을까요? 자, 뭐 기념일, 상대방의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 뭐 100일째 되는 기념일 이런 것들을 그쯤에서 미리 까먹지 않게 그 사람한테 미리 예약 발송을 해놓으면 그 시간 날짜에 맞춰서 딱딱 가는 게 예약 발송이에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받은 메일함 다시 와보세요. 아까 이제 받았던 편지가 있잖아요. 아까 저한테 보냈던 편지 시감상이라는 제목이 보일 거예요. 자, 요거를 나는 여기 받은 메일함에서 버리고 싶어요. 없애고 싶다 하시면 옆에 이름 앞에 보시면 네모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체크를 해주신 후에 위에 보시면 삭제라고 있죠. 요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메일함 가시면 이상한 메일이 오실 수도 있어요. 올 때도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메일을 보내는 것도 있는데요. 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받은 메일함에서 이상하다 싶으시면 열지 마시고 앞에 체크를 눌러주시고 위에 보시면 스팸 차단이라고 있죠. 요 스팸 차단 눌러주시면 그 메일이 차단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메일이 왔을 때 옆에 체크를 해주시고 위에 스팸 차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하나 편지를 버리셨죠? 자, 버리셨으면 왼쪽 메뉴에서 휴지통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휴지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지통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버렸던 이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내가 잘못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V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보시면 이동이라고 있죠. 자, 이동 눌러서 받은 메일함으로 다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는 휴지통에서는 꺼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잘못 버렸을 때. 자, 받은 메일함에 눌러주면 다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받은 메일함. 이렇게 다시 편지가 왔죠. 이렇게 해서 휴지통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버려보겠습니다. 앞에 체크하고 삭제 해주시면 휴지통으로 가 있겠죠. 자, 왼쪽 메뉴에 휴지통 눌러주시면 여기 다시 휴지통으로 넘어온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앞에 체크를 하고 완전 삭제라는 글자가 있죠. 휴지통에 있는 거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복구가 안 됩니다. 자, 완전 삭제 눌러줄게요. 자, 메시지 한번 보세요. 선택된 한 개의 메일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영구 삭제되어 복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있는 거는 삭제하시면 복구가 안 됩니다. 자, 완전 삭제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받은 편지는 받은 메일함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보냈던 편지들은 보낸 메일함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예약 발송한 편지는 예약 메일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받은 메일함에서 내가 버렸던 거는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휴지통에서 버리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휴지통에서 버리실 때는 잘 생각해서 버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메일 쓰기가 끝나셨다면 이제 여기서 나가 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파란색 메뉴 맨 끝에 보시면 사람 얼굴 모양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 갖다 대시면 로그아웃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눌러서 아이디하고 비번이 없어지는 게 로그아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메일 보내기, 주소 작성하시고 받은 메일함, 보낸 메일함, 그 다음에 예약 발송하는 거 간단하게 했는데요. 자, 여기 가입이 안 되셨던 분은 회원 가입 한번 해보시고 간단하게 가족 친지분한테 메일 보내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